실용적인 패션템이죠. 힙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은하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뜨개에서는 이런 종류의 실을 수면사라고 하기도 하고 패션계에서는 이런 걸 테리코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수면사에 은은한 펄감이 들어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더 예쁩니다. 이런 수면사들이 이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지만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은은하게 펄감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싹 잡아줘요. 그래서 진짜 되게 예쁩니다. 과하지 않은 이런 반짝임. 그리고 이런 수면사들은 만들 때 이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다 만들고 착용했을 때 이런 어깨끈 이런 데들이 너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착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방 쉐입은 약간 이렇게 크로아상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종이배 밑에 모양 같기도 한데요. 자, 요렇게 생겨가지고 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제 가운데 지퍼가 달립니다. 자, 지퍼로 이렇게 안에 수납력이 상당해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고 요새 여행 계획 많이 아마 잡으실 겁니다. 여행 가실 때 정말 딱입니다. 여행 가실 때 요런 힙색 한번 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서 자, 만들기 난이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가방입니다. 자, 그거는 영상을 보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스타일이 아니라 C2C 느낌으로 뜹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서 두 코씩을 늘려서 쭉 오다가 평단으로 쭉 가다가 이제 코를 줄이면서 얘가 요런 쉐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이 수면사 종류, 은하수 실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 재질의 실들은 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명확하게 코가 보이지 않아서 이 손의 감각으로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똑같은 실로 가방도 올려드리고 블랭킷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코가 안 보여서 뜨지 못했다는 후기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실을 두 겹을 겹쳐서 만들어요. 실을 두껍게 쓰고 바늘도 두꺼운 걸 쓰기 때문에 이 코의 느낌이 손으로 굉장히 잘 만져집니다. 그래서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부자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어떤 컬러의 실을 선택하느냐, 어떤 부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앞에 파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죠. 자, 뒤에 있는 거 블랙 보여드릴게요. 얘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그냥 코트랑 이런 거에 매치하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떤 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런 클래식한 실을 쓰고 요런 키링 이렇게 딱 달아주면 약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좀 이렇게 라벨을 달아주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끼를 자, 우리 재벌집 막내 토끼를 은하수 실로 만들어서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약간 레고 느낌 나고 약간 양강은강 느낌도 나서 요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렇게는 어린이들 만들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부자재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은하수 실이 예쁜 컬러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손이 두 개 더 있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캐주얼한 느낌으로 자, 이런 지금 초록 컬러 굉장히 핫하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라벨 올려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주황색 컬러 같은 거 이런 데다가 라벨 올려도 진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의 실도 많고 클래식한 이런 브라운, 진한 브라운, 뭐 아이보리 이런 컬러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 토끼, 재벌집 막내 토끼 친구들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거는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 다만 부자재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면사로 이렇게 키링도 예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방에 지퍼가 들어가는데요. 자, 지퍼 설명을 드릴게요. 지퍼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두 가지 종류에서 컬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지퍼를 하실 건지를 선택을 하세요. 자, 얘는 손오공 지퍼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여의주 같이 이렇게 달린 거 있죠. 그리고 여기가 골드입니다. 얘가 손오공 지퍼. 자, 요런 지퍼가 색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얘는 일반 지퍼입니다. 얘도 여기가 좀 다르고 여기가 골드가 아니죠. 얘도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지퍼를 선택을 하시고 실 컬러에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지퍼를 달기 때문에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테리코튼 이 수면사들은요, 코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그 외에 나머지는 온통 다 장점입니다. 자, 뭐가 장점이냐면, 자, 손땀이 티가 나지 않아요. 못한 게 드러나지 않고, 바느질을 겉으로 막 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지퍼를 일반 바늘로 막 겉에서 안 보이게 꼼꼼하게 단 게 아니라 그냥 만들고 지퍼 안에 넣고 그냥 이 같은 실 한 겹으로 돗바늘로 꼬맸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돗바늘로 꼬맨 거예요.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지퍼를 쉽게 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달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진짜 이런 거에 소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세탁소 가시면 몇천 원에 달아줍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만드시는 내내 굉장히 포근포근하고 따뜻해서 아마 굉장히 힐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패션 레이어드 템이기 때문에 옷하고 매칭이 너무 잘 되고 진짜 편합니다. 들고 다니기가 정말 편해요. 자, 오늘 예쁜 오로라 힙색 저랑 한코한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모사용 10호 6mm 사용합니다. 자, 은하수 실을 두 가닥을 겹쳐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자, 은하수 실도 이렇게 중간에서 실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한 가닥씩 뽑으셔서 실 두 개를 놔두고 진행을 합니다. 자, 실 두 겹을 이렇게 잘 겹쳐 놓으신 다음에 매직링 하나 잡겠습니다. 매직링.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직링이에요. 자, 여기서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3개 합니다. 하나, 둘, 자, 지금 둘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짧은뜨기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코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 둘 했고 마지막 3개 해줍니다. 자, 실을 두 겹을 사용하고 이 두 겹에 비해서는 바늘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거의 딱 맞는 편이기 때문에 땀은 그냥 바늘에 기대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직링 하나 했고 그 안으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했는데 중간에 두 번째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놨어요. 자, 매직링 오므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바늘을 큰 거를 쓰고 실을 두 겹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코가 느껴져요. 자, 여기가 첫 코인데 자, 바늘이 잘 들어갑니다. 코가 아닌 곳에는 바늘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코 있는 데만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둥사슬 했고 얘가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면 우리가 전단에서 3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표시링 달린 데를 만납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앞으로 표시링을 달아놓는 곳에는 코를 늘려줄 거예요. 두 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원래 한 코를 넣어야 되는데 3코를 넣습니다. 지금 방금 매직링 빼준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3개 할 건데 하나, 둘 한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표시링 달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코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더 해서 3개 해줬습니다. 지금 한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했는데 중간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놨어요. 매 단마다 이 표시링이 달린 데는 짧은뜨기를 3개를 넣어서 원래 하나를 해야 되는데 3개를 넣으면 두 코가 늘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는데 두 번째 단은 이 표시링
양쪽으로 두 코가 있어요. 두 코가 있고, 세 번째 단은 이 표시링을 양쪽으로 세 코, 네 번째 단은 네 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규칙성은 아주 간단해요. 자, 이렇게 됐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 돌려주고, 첫 코 아주 잘 들어가요. 보이진 않지만 감각으로 아주 잘 느껴집니다. 하나, 둘 하고 표시링이 있는 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코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쑥 들어가죠. 첫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두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표시링 달린 데는 표시링 빼주시고 짧은뜨기 3개 넣어요. 하나, 둘, 셋 해주는데 3개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3개 하고 표시링 다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2개 하고 바로 표시링을 달아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자, 지금 세 번째 단을 했는데 이 표시링을 경계로 이 양쪽으로 3코씩이 되고, 자, 얘는 편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져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만들어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코넬림이 되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C2C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 했고, 자, 네 번째 단 기둥사슬 하나. 자, 표시링 전에 3코 있어요. 하나, 둘, 셋. 만져보시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얘가 첫 코입니다. 자, 여기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여기 첫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둘, 셋 하면 표시링을 만나고,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빼준 코에 짧은뜨기 3개 넣어요. 하나, 둘 하고 표시링 달아놔요. 셋 하기 전에 둘에서 표시링을 달아놓고 다시 마저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해서, 그러면 3코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2코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3코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손으로 만져보시면 코가 아주 잘 느껴집니다. 전혀 겁을 내실 필요가 없고, 제가 작년에도 이 실을 썼는데 코가 안 보여서 완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던 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코가 잘 느껴집니다. 자, 네 번째 단을 떴습니다. 자, 네 번째 단을 뜨면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얘 빼고 양쪽으로 4코씩이 있어요. 4코씩. 다섯 번째 단은 표시링 빼고 5코, 여섯 번째 단은 6코, 이렇게 갑니다. 자, 다섯 번째 단 들어갈게요. 기둥사슬 하나, 편물 돌리고, 자, 4코가 있죠. 자, 얘 여기가 첫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코가 아닌 곳에는 바늘이 들어가지 않아요. 감각으로 잘 느껴집니다. 첫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도 짧은뜨기, 그 다음도 짧은뜨기, 그 다음도 짧은뜨기 하면 지금 4코를 했어요.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뺀 여기 코에는 짧은뜨기 3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3개 해주고 3개 중에 중간 짧은뜨기에다가 표시링을 걸어 놓습니다. 자, 이 표시링을 걸어 놓은 이 코는 늘림 코예요. 그래서 코로 쳐주지 않고 카운팅을 하지 않고 갈 겁니다. 얘를 항상 빼고 이 양쪽을 카운팅을 하시면 단수가 나와요. 지금 5번째 단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표시링 이 오른쪽으로 5코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코가 있어요. 자, 표시링 옆에 또 한 코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그 다음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번째 단을 뜨면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얘 빼고 양쪽으로 5코씩이 있으면 맞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얘는 코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더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5단까지 무리 없이 뜨셨으면 계속 뜨실 수 있습니다. 총 몇 단을 떠야 되냐면 18단을 뜰 거예요. 18단을 뜨면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8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하시면서 코를 조금 세시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18번째 단까지 뜨면 18코가 양쪽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코는 세주지 않습니다. 얘는 늘림 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3코를 넣어줘서 양쪽에 한 코씩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고 18단까지 뜨고 보겠습니다. 자, 18단까지 모두 다 떴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상으로 진짜 잘 안 보이실 건데, 자, 막 지금 뜨고 있을 때는 조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이 단수도 조금 보여요. 이게 2단이 합쳐지면 이렇게 고랑처럼 이렇게 고랑이 파지는데 그게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18단을 뜨면 자, 이 표시링 빼고 양쪽으로 18코가 잘 맞게 나오면 맞아요. 자, 그냥 이렇게 바늘로 찔러 보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쭉 세시면 여기 전에서 18개, 18개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코스에 조금 집중을 해서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따라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감각이 이게 생기기 때문에 카운팅을 안 해도 느낌이 있고 나중에 이걸로 세보면 느낌이 오지만 초보자분들한테만 자, 카운팅을 꼭 잘 하면서 오시면 무리 없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18단까지 뜨면 이제 평단으로 그냥 쭉 갈 겁니다. 자, 평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늘림 코에서 코 늘림을 3코씩 원래 한 코를 넣어야 되는데 3코를 넣어서 양쪽으로 2코, 한 코씩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얘 빼고 2코를 늘려주게 된 거죠.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쭉 떠주면 이제 평단으로 떠지게 되는 거예요. 자, 18단까지 완성이 됐으면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서 쭉 뜹니다. 자, 뜨면서 한번 카운팅해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첫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제가 지금 마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쉽게 이게 됩니다. 코가 보이지 않아도 다 이 손의 감각으로 잘 느껴져요. 자, 18단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코 눌림 전에 18개로 끝나야 되고 자, 여기서 자, 표시링을 여기서 빼지 않고 그냥 가볼게요. 왜냐면 평단으로 우리가 16단을 떠야 되는데 이따가 단수 체크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얘 놔두고 여기에 하나 해주고 표시링을 다시 달아 놓습니다. 지금 표시링 있는 데다가 짧은뜨기 하나 했고 짧은뜨기 하나만 V코에다가 다시 표시링을 달아놔요. 그럼 표시링이 그 전에도 달려있고 지금 여기도 달려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9번째 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여기 끝까지가 18코가 나온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마지막 코 18.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딱 맞죠? 이 표시링을
경계로 양쪽으로 지금 18코씩이 있으면 맞고, 앞으로는 이 표시링 있는 부분에서 코늘림이 없이 지금 한 거랑 똑같이 그냥 한 코만 넣으시면 되고, 한 코 할 때 지금 있는 표시링을 옮겨 놓으시면 돼요. 자, 19번째 단 했고 20번째 단 가보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해서 여기 표시링 전까지, 자 18코입니다. 쭉 완성해 볼게요. 표시링 전까지 짧은뜨기 쭉 하면 여기가 18번째입니다. 18코고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빼줬던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지금 하나 한 위에 V코에다가 반드시 표시링을 달아 놓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주의해서 해주시면 그냥 쭉 뜨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부터 또 갔을 때 18코가 나오면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하나 해서 쭉 가면 마지막 코가 18코입니다. 자, 쭉 한번 가볼게요. 자, 20번째 단 마지막까지 쭉 떠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시링 다음부터 셌을 때 18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18코. 앞으로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쭉 16단 뜨면 돼요. 자, 18단까지 코 늘림이 있었고 19, 20 이렇게 해서 지금 2단 편단으로 떴습니다. 자, 중간에 여기 표시링 자리에다가 매단 표시링만 잘 달아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6단 완성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단으로 16단을 모두 다 뜨고 돌아왔는데요. 자, 얘가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단수 체크를 같이 하면 좋은데, 화면에서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뜨고 계신다면 이 두 단이 합쳐졌을 때 생기는 이 길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얘가 양면문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놓을 수도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죠. 그래서 뒤집어서 놨을 때는 한 단 하고서는 이렇게 길이 나 있고, 그 다음부터 두 단으로 합쳐져서 길이 나 있는 게 보이고, 얘를 뒤집으면 딱 정확하게 두 단 합쳐져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평단 들어가기 전에 18단까지 뜨고, 그 다음에 16단을 평단으로 떴으니까 총 뜬 단수는 34단이에요. 이렇게 두 개 합쳐진 이거를 세면 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0, 둘, 넷, 여섯, 여덟, 열, 30, 둘, 넷 해서 34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평단 들어가기 전에 18단까지 떴을 때의 코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평단으로 떴을 때의 이 단수는 중요하지 않고, 코스가 잘 유지가 돼 있다면 관계가 없어요. 자, 16단을 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15단을 떠도 되고 17단을 떠도 되고, 한 단 적고 많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단 전에 늘려 떴을 때 이 코스랑 단수,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줄임을 갈 거예요. 줄일 때 코스와 단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16단을 뜬 게 맞나 조금 알쏭달쏭 해도 관계는 없어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길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떴을 때 제일 넓은 면적,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여기 밑이 바닥이 됩니다. 약간 바게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얘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이 길이를 한번 볼게요. 길이가 저는 31cm 요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참고하셔서 요 정도 가까이 되게끔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떴을 때 이 표시링, 이거는 늘림코라서 카운팅하지 않고, 얘를 중심으로 양쪽에 18코가 맞는지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표시링 빼고 이 전이 18코, 그 표시링 빼고 이 다음이 18코가 맞게 나오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2코씩을 늘려서 왔잖아요. 그리고 평단으로 쭉 떴고, 이제 2코씩을 줄여서 갈 겁니다. 자, 줄이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또 편물 돌려줍니다.
자, 편물 돌려서 표시링 전 코까지만 짧은뜨기를 쭉 뜨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우리 표시링 전이 18코였죠. 표시링 전에 지금 저는 한 코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7코까지 뜬 상태에서 지금 하나, 둘, 셋. 표시링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한 코, 이 표시링까지 하나, 둘, 세 코를 하나의 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코를 한 코로 만드니까 두 코가 줄여진 거죠. 자,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달아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지금 제가 손으로 누른 데가 표시링 달아놨던 코입니다. 자, 늘린 코였죠.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면 바늘의 줄이 4줄이 걸립니다. 4줄을 한꺼번에 통과해주고, 통과했을 때 생긴 V코에다가 반드시 표시링을 달아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여기입니다. 자,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져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쭉 해서 마지막 코까지 하면 17코가 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마지막 코입니다. 17.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줄임하는 첫 번째 단을 뜬 거예요. 자, 이 표시링, 이 세 코를 하나의 코로 만들어줬던 이 표시링 달린 부분 양쪽으로 17코가 있으면 맞아요. 그 전에 18코가 있었죠. 지금은 17코, 그 다음 코는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16코, 그 다음은 15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얘가 잘 보이는 실로 하면 엄청 쉬운 건데 지금 코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약간 답답함은 있을 거예요. 자, 편물 돌리고, 자, 표시링 전이 17번째 코였죠. 16번째 코까지 한번 쭉 떠보겠습니다. 쭉 떠서 16개의 짧은뜨기를 쭉 해줬습니다. 자, 그럼 표시링 전에 한 코가 남죠. 자, 표시링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표시링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코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코를 하나의 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표시링 빼주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코가 표시링을 빼준 코입니다. 실 끌고 와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면, 자, 4줄이 걸려요. 4줄 한꺼번에 통과해주고, 그러면 세 코를 하나의 코로 만들어준 거고, 지금에서 생긴 V코에다가 표시링을 반드시 달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해주면 16코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마지막 코 16. 그러면 딱 맞게 떠진 겁니다. 자, 마지막은 하고 항상 이렇게 조금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줄임 두 번째 단을 했는데,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양쪽이 16코씩이 나오면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코는 표시링 기준으로 15, 그 다음 단은 14, 이렇게 해서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자, 이게 보이기만 하면 완전 쉬운 방법인데 지금 좀 보이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실 아니면 이 느낌을 또 내기도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원리를 지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줄이는데, 자, 마지막 제가 한 단을 남겨놓고 일단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양쪽에 3코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줄임을 지금 해서 쭉 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줄여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떴을 때 제가 지금 실이 다 됐어요. 혹시 또 실 바꾸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자, 실을 바꾸실 때 중간에 바꾸셔도 되는데, 예,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하는 방법은,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 두 가닥을 잡고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 다음 코, 이제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오고, 자, 실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세로 두 줄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실 한 개 한 개에서 가운데서 실 뽑으셔서 이렇게 두 줄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실 끌고 온 상태에서 새로운 줄 꼬리실, 자, 뒤쪽으로 본실 앞쪽으로 해서 새로운 실로 끌어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꼬리실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 꼬리실은 이제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시고 돗바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실은 돗바늘로 처리하기가 정말 좋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2번 정도 묶어놓고, 자, 돗바늘 처리는 일단 실을 잘라 놓으세요. 자, 돗바늘 처리는 제가 이제 좀 뜨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도만 묶어 놓으시면 돼요. 자, 중간에 바꾸시는 분들도 지금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묶어만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쭉 줄여서 왔고, 저는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양쪽에 지금 4코씩이 남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마무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리고, 자, 3코만 뜹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표시링 전에 한 코가 남죠. 이 표시링을 기준으로 양쪽에 한 코, 하나, 둘, 셋, 3코를 모아 떠서 한 코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코 하나, 여기 방금 표시링 빼준 코입니다. 둘, 그 다음 셋. 바늘에 줄이 4줄이 걸려요. 4줄 한꺼번에 통과 해주고, 지금 3코 모아뜨기 해줬던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3코가 남을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자, 표시링을 기준으로 양쪽에 3코가 됐고, 그 다음 단은 표시링 기준으로 양쪽에 2코씩이 남겠죠.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여기 2코만 떠줍니다. 하나, 둘. 그러면 표시링 전에 한 코 남고, 표시링, 그 다음에 표시링 다음, 하나, 둘, 셋. 3코를 모아 떠줍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방금 표시링 빼줬던 코입니다. 자, 여기는 손으로 만져보시면 좀 코가 커요. 왜냐면 3코를 한꺼번에 모아 떠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좀 다른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잘 느껴져요. 둘, 그 다음 셋. 그럼 바늘의 줄이 하나, 둘, 셋, 넷. 4가닥이 걸리고 4가닥 모두 통과. 방금 모아뜨기 해줬던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코만 남았어요. 그 다음 하나, 둘.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또 편물 돌려줍니다. 자, 이제 한 코만 떠줍니다. 하나. 그럼 표시링 전에 한 코, 표시링 그 다음 코. 3코를 모아 떠줍니다. 그 다음 코, 방금 표시링 빼줬던 코, 표시링 다음 코. 실 끌고 오면 자, 바늘의 줄이 하나, 둘, 셋, 넷. 4가닥 걸려요. 4가닥 한꺼번에 통과. 마찬가지로 표시링 잘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코가 남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얘 표시링 달린 것까지 하나, 둘, 셋. 3코가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세 코를 한꺼번에 모아 떠주면 됩니다. 자, 끝났으면 기둥사슬 하고 편물 돌려서, 자, 지금 하나, 둘, 셋, 세 코가 남았습니다. 세 코 모아뜨기 해줘야 돼요.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마지막 셋. 바늘의 줄 마찬가지로 4줄 걸리고 4줄 한꺼번에 통과시켜주면 마무리고요. 자, 여기서 실 끌고 와서 매듭 한번 지어줍니다. 하고 실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줘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요렇게 약간 배, 종이배 밑에 모양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 위에 길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윗부분에 있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47cm 이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8cm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옷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표시링을 달아놔야 되는데요. 자, 이 고랑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자, 이 고랑이 생긴 부분, 맨 처음이 여기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고랑에다가 표시링을 이렇게 달아놨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처음에 생긴 고랑이 여긴데,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번째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돌려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맨 처음에 생긴 고랑이 여기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다 달아놨고, 그 다음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자, 이 고랑이 느껴지실 건데, 이 모서리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가 시작할 때 이제 매직링에서 3코 한 다음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아서 고랑이 표시가 좀 잘 나진 않아요. 근데 얘가 한 단, 두 단, 이 느낌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안 똑같아도 돼요, 여러분. 얘는 애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띈 간격에 이 센치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 센치. 그리고 고랑에다 잡았으면 얘도 고랑에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이 길이만 맞으면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요거 길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만 되게 얘를 간격을 앞뒤로 띄어서 놓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한 7cm 정도 띄었습니다. 한 요 정도 해서 양쪽으로 띄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안 똑같아도 관계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끝에서부터 짧은뜨기를 해서 한번 쭉 돌려줄 거예요. 원형으로 이렇게 한번 쭉 돌려줄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관계가 없고, 얘는 앞, 뒤도 없어요. 실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모서리 부분,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코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각으로 이 모서리 부분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그냥 바늘을 쑥 넣어줘요. 실 가지고 와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짧은뜨기 한 V코에다가 첫 코가 어딘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꼭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어디가 고랑인지 뭔지 한 두세 코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저랑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티 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냥 바늘 들어가는 데다가 그냥 넣고 짧은뜨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고랑이 느껴집니다. 이 고랑.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고랑에 한번,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하나,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하나. 이 고랑이 생기려면 두 단이 합쳐지면 이렇게 고랑처럼 길이 생기는데 이제 결국은 한 단에 한 코씩을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저는 고랑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고랑 부분에 짧은뜨기. 바늘이 다 수월하게 잘 들어가요.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특히 고랑 있는 부분은 쑥 잘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고랑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장자리 쪽에다 넣어주면 바늘이 쑥 잘 들어가요. 고랑 했으니까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또 그 다음 고랑에다가 짧은뜨기.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하면 표시링을 만나요.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뺀 여기 고랑에다가 짧은뜨기 해놓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방금 짧은뜨기 해준 V코에다가 다시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고랑에 했으니까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또 고랑 부분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매 단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반대편 표시링 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링이 달린 그 전에 고랑까지만 저는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고랑하고 여기 표시링 달린 고랑 사이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표시링 달린 부분, 표시링 달린 고랑, 표시링 빼주시고 고랑에 짧은뜨기 해주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데다가 다시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 고랑에 했으니까 고랑하고 그 다음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또 고랑에 짧은뜨기,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고랑에 짧은뜨기,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고랑 부분에 짧은뜨기, 또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해주면, 자, 이제 여기 모서리 가까이에 이제 오게 돼요. 자, 모서리에다가 그냥 적당한 데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고, 자, 요거 잡고 뜨셔도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 모서리 부분 여기 지나갈 때가 살짝 헷갈리는데 고랑이 잘 표도 안 나고, 근데 그냥 감각으로 그냥 갑니다. 딱 안 맞아도 돼요. 자, 그 다음 그냥 적당한데 모서리 다음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면 저는 고랑 부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쑥 잘 들어갑니다. 여기 넣고 짧은뜨기. 고랑이 아니라 고랑하고 고랑 사이네요. 그 다음 고랑에 짧은뜨기. 자, 여기가 꼭 똑같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모퉁이, 이 모서리 부분은 나중에 뭘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감싸줄 거라서 이쪽은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 코, 많고, 적고, 코수가 다르고 이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막 심하게 얘가 말리거나 코를 너무 많이 넣어서 울거나 이런 게 없으면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거의 희박해요. 자, 고랑에 했으니까 고랑하고 고랑 사이 짧은뜨기, 고랑에 짧은뜨기, 고랑 사이에 짧은뜨기 하면은 표시링 달린 고랑을 만나요. 자, 요거 빼주시고 고랑에 짧은뜨기 해주고 다시 짧은뜨기 해준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이쪽 면도 쭉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시링 있는 자리는 이 고랑 부분은 짧은뜨기 해주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표시링만 달아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첫 코 표시 해놨죠? 여기 전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코입니다. 첫 코 전까지 쭉 짧은뜨기를 해줬고, 중요한 건 이 표시링을 달아놨던 부분에 다시 표시링이 잘 달려 있으면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 코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총 이게 한쪽이 51단이잖아요. 그래서 51단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한 102에서 104코 정도? 그 정도 나와야 예, 정상이긴 한데 예, 여기서 코를 별로 세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된 것 같다. 그 정도 느낌만 나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해주셨으면 첫 코, V코 빼주시고 첫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고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실 끊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이거 꼬리실로 실 감추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돗바늘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얘가 두 가닥이잖아요. 자, 한 가닥씩 바늘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한 가닥도 또 넣습니다. 한 줄 한 줄씩 감춰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을 한꺼번에 감춰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지금 겉면으로 이제부터는 써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 뒤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티는 나지 않지만. 자, 지금 우리가 쭉 둘러서 해온 지금 이 면을 겉면으로 놔야 됩니다. 자, 얘가 겉면이니까 여기 안쪽에다가 안쪽으로 가서 그냥 적당한 자리에 찔러만 주면 됩니다.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수면사 요런 애들이 코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돗바느질한 게 티가 나지 않고 매듭진 것도 티가 나지 않고 이따가 지퍼 달아줄 때도 일반 바늘 사용 안 하고 돗바늘에 지금 이 있는 실 있죠. 요거 한 줄 끼고 그냥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잘 감춰주시면 돼요. 자, 티가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생긴 꼬리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잘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지금 표시링하고 표시링 달린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만 짧은뜨기를 쭉 뜨는데 이랑뜨기로 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랑 코스를 좀 세고 갈게요. 자, 코가 보이진 않지만, 자, 이 부분 빼고, 자, 이 부분 빼고, 자, 방금 빼줬던 V코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가 손으로 이제 잘 만져져요. 근데 이랑뜨기는 한 가닥만 하면 되는데, 뒤에 한 가닥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두 코를 잡은 거고, 자, 이 중간쯤에서 찔러주면 뒤에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감각적으로 다 잘 잡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죠. 자, 뒤에 한 줄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실 끌고 와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지금 여기 첫 코에다가 다시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코 여기인데 뒤에 한 가닥에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두 가닥이고 이 윗부분에서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뒤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지금 하나, 둘 했어요.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그 다음 다섯, 여섯, 자, 그 다음 일곱, 그 다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하고 표시링을 만납니다. 서른넷 하고 자, 지금 한 코스를 기억합니다. 34코. 기둥사슬 하나 한 다음에 편물 돌려서 자, 한 단을 더 뜨는데 이번엔 이랑뜨기로 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 해서 한 번 더 쭉 카운팅을 해서 여기까지 34코가 나오면 돼요. 자, 요거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34코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해서 34코가 저는 됐습니다. 자, 카운팅만 잘 해서 오셨으면 돌아올 때는 쉽지요. 자, 마지막까지 짧은뜨기가 됐으면 자,
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됐어요. 실 끌어와서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실을 끊어주시는데 실을 조금 넉넉하게 끊어줍니다. 한 30cm 정도? 더 남기셔도 될 것 같아요. 한 40cm, 50cm 정도 놔둔 다음에 실을 잘라줍니다. 자, 이 꼬리실은 또 쓸 거예요. 자, 매듭 한번 지어주셨으면 얘를 쭉 빼서 이렇게 놔둡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쭉 짧은뜨기를 이랑뜨기로 하면 얘랑 마찬가지로 34코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한 코 정도 오차는 그냥 넘어가고 그거보다 많이 차이가 나면 조금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쭉 가고 돌아와서 짧은뜨기 1대1로 해서 34코 맞춰가지고 이쪽도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갔다가 일로 오고 마무리할 때 지금 마무리한 거랑 똑같이 50cm 넉넉하게 실 잘라 놓으세요. 50cm 이상 되게 남겨 놓으시고 이렇게 실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저는 반대편과 똑같이 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맞은편도 모두 다 완성을 해줬습니다. 자, 코스가 지금 안 맞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딱 끝점과 끝을 마주 봤을 때 길이가 얼추 맞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딱 코스가 완전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두세 코 정도, 한 3코 정도부터는 이 길이가 차이가 조금 확연히 느껴집니다. 네, 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을 하신 다음에 한쪽은 그냥 반대편 코스하고 그냥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완성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양쪽에 꼬리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한번 뒤집을 건데 뒤집어서 이 끝을 대칭되게 마주보고 4코 정도 양쪽을 빼뜨기로 이제 꼬매줄 거예요. 이거 꼬매주는 거는 자, 여기가 우리가 이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잘 넘어갈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퍼가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제일 나중에 지퍼를 달 거예요. 지금 지퍼를 얘는 이제 30cm로 나오는데 얘가 실질적 길이는 한 33cm 정도 됩니다. 지금 저랑 코스랑 이런 게 다 맞으시면 얘가 딱 이 지퍼가 애누리 없이 여기 안에 싹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금속 있는데 한 요쯤까지 얘가 막혀져 있어야지 이 지퍼를 매끄럽게 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마주 대고 이 양쪽을 4코씩을 빼뜨기로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지퍼가 달릴 공간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 느낌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지금 겉면의 상태, 얘가 잘 뒤로 접히는 부분, 뒤쪽으로 접히는 데가 겉면이고, 안쪽에서 보면 얘가 잘 안 접혀요. 이랑뜨기로 했기 때문에. 겉면 쪽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잘 뒤집힙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줘요. 자, 그럼 안쪽 면이 나왔고, 자, 안쪽 면에 이렇게 시작했던 꼬리실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이거 이따가 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한쪽 하는 거 보여드리면 반대쪽은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딱 대고, 자, 여기 첫 코, 또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첫 코, 지금 꼬리실 달려있죠? 얘 끌고 와서 그대로 통과.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반대편, 그 다음 코 넣고 빼뜨기로 연결. 또 그 다음 코, 또 그 다음 코. 4코를 빼뜨기로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과,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빼뜨기로 연결하고 매듭 한번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지금 4코를 빼뜨기로 연결을 해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첫 코, 여기 맞은편에 있는 첫 코,
꼬리실 여기 있죠? 얘 끌고 와서 우리가 이거 해준 다음에 길게 남겨놨던 줄이에요. 끌고 와서 통과, 그 다음 코, 맞은편에 있는 그 다음 코 대칭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빼뜨기 4개 해주고 매듭 하나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은 적당하게 여기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금 생긴 이 꼬리실들 있죠? 이 꼬리실들은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얘를 다시 뒤집어 줍니다. 자, 우리가 안쪽 면을 보면서 해줬어요. 빼뜨기를.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됐습니다. 이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이 됐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지퍼 달 공간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퍼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블랙이에요. 블랙 정말 이쁩니다. 코트에다가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퍼를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보시면 그냥 지퍼도 지금 이 실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지퍼를 달아주면 안감을 달아주거든요. 이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같은 실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달 공간 윗부분을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지퍼 다는 것도 깔끔하게 달리고 되게 괜찮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가방 줄에 들어갈 겁니다. 자, 가방 줄 지금 겉면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잘 접히면 얘가 겉면이에요. 안쪽 면에서는 얘가 이렇게 잘 안 접힙니다. 겉면을 잘 놓으시고, 자, 어디서 시작하셔도 관계없어요. 이 양쪽 끝점 이렇게 산처럼 된데 여기에 5코를 잡을 겁니다. 임의로 5코 그냥 잡으면 돼요. 이 높은 산의 제일 꼭지점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 둘 해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저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5코를 잡아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실 끌고 와서 기둥사슬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짧은뜨기, 제일 높은 부분, 여기 그냥 코가 아니어도 임의로 찔러줍니다. 짧은뜨기 지금 3개 했어요. 그 다음 4개, 그 다음 5개.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계속 왕복으로 5코를 유지를 하면서 쭉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기둥사슬 하나, 편물 돌리고 또 짧은뜨기 5개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끝에 할 때 항상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가 단단하고 예쁘게 나와요. 5개 했고 기둥사슬 하고 또 편물 돌려서 또 5코 갑니다. 자, 여기 첫 코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해서 왕복으로 계속 5코를 유지를 하면서 쭉 뜨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키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방 줄은 여러분들한테 맞추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전에 만들어 놓은 거는 총 얘가 80cm 정도가 될 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80cm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자, 한쪽은 이렇게 여기서 연결을 해서 쭉 가고 반대편 이쪽에 올 때는 돗바늘로 꼬매줘요. 꼬매주고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끝점에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링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예, 이 magnet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온 여기까지 저는 80cm를 잡아줬는데, 저는 조금 가방을 짧게 매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얘는 힙색이라 보통 힙색은 앞으로 좀 많이 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골반에 걸을 때 골반에 걸그치지 않을 정도로. 자, 제 키가 160입니다. 160cm의 성인 여자가 이 골반뼈에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했을 때 저는 80cm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면서 조금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80cm 정도 일단 떠보고, 여기 끝에서 뭐 이렇게 조금 고정해 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둘러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5코 유지를 해서 80cm가 될 때까지 쭉 떠주겠습니다. 가방줄을 80cm까지 저는 만들어줬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제 키의 기준이에요.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뜨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80cm까지 떠서 얘를 모서리에다 이렇게 딱 붙일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내려줄 거예요. 한 몇 cm 정도 내려줄 거냐면 한 7cm 정도 내려줄 겁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제 뜨시면서 요 정도 내려놓고 고정을 조금 시켜 놓은 다음에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내 키에 맞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이 다음에 이 D링을 달아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뜬 다음에 실을 한 넉넉하게 한 50cm 정도 남겨놓고 실을 끊어놨습니다. 실을 끊고, 자, 매듭 한번 지어준 다음에 얘를 쭉 빼줍니다. 자, 쭉 빼주고, 자, 돗바늘에 연결해서 D링은 돗바늘로 달아보겠습니다. 자, 한 줄씩 바늘 귀에다가 넣어주세요. 바늘 귀에다가 자, 연결을 해줬고요. 자, D링을 그냥 여기에다가 놓고, 끝점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금 우리가 5코잖아요. 한 코에 2번씩 돗바느질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D링 통과해서 첫 번째 V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주고, 자, 한 번만 하면 약하니까 다시 한번 넣어서 다시 첫 번째 코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또 2번째 코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D링을 통과를 해서 2번째 코에다가 돗바늘로 연결. 한 번 더 해줍니다. 통과해서 2번째 코에다가 연결. 자, 2번 해줬죠? 또 가서 3번째 코, 3번째 V코에다 넣고 연결. 자, 요렇게 2번씩, 각 코에 2번씩 D링하고 연결을 해서 돗바느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바느질이 되게 쉬워요, 이 실은.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D링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꼬리실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꼬리실이 짧으신 분들은 그냥 실 처리를 그냥 해주시고, 꼬리실이 조금 여유있게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그냥 요대로 냅두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양 옆을 감싸줄 거를 만들어줄 건데, 요것도 간단해요. 자, 요만큼만 만들면 되는데, 저는 4코를 잡아서 16단을 떴고, 얘를 몇 cm 정도냐면, 이거는 단수보단 길이에 맞춰주시면 돼요. 얘가 한 14cm 정도 되는데, 요거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떠볼게요. 얘가 2개가 필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2줄을 잡아주시고, 사슬 매듭 하나 지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4개 해주시고 4번째 사슬 잡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네 번째 사슬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사슬 4개 하고 기둥사슬 했으니까 짧은뜨기가 4개가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단 4개의 짧은뜨기가 나왔으면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편물 돌려서 또 짧은뜨기 4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조금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또 기둥사슬 해주고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저는 이렇게 왕복으로 4코 유지를 해서 짧은뜨기를 떠서 16단을 뜨니까 14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이가 중요해요. 이 단수 체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길이에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cm가 될 때까지 떠보겠습니다. 자, 저는 4코 유지해서 16단을 뜨면 저는 14cm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14cm가 나올 때까지 그냥 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길이가 맞게 떠졌으면 매듭 하나 지어주시고 실을 한 30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잘라준 다음에 실을 이렇게 쭉 빼줍니다. 빼주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양쪽을 빼뜨기로 꼬매줄 건데, 자, 요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꼬매는 게 아니라, 우리 메비우스 띠 있잖아요.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틀려서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맞닿게 보내주려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걸 한번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틀어줘도 되고 이렇게 틀어줘도 돼요. 자,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틀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렇게가 아니라 얘를 한번 틀어서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꼬매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꼬이게 되죠. 장식 효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남은 실 가지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V코, 반대편에도 첫 번째 코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30cm 정도 남겨놨던 우리 꼬리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코, 반대편에 있는 것도 그 다음 코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지금 하나, 둘 했고 그 다음 셋, 넷. 다 됐으면 매듭 하나 지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양쪽에 있는 꼬리실은 돗바늘로 감춰주시면 됩니다. 얘를 해서 이제 뒤집어주면 이제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요것도 한 개를 더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꼬리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약간 모양이 요런 식으로 돼요. 밑에 이렇게 접힌 부분이 넓고 그 위는 약간 좁고 요런 모양이 되는데, 이 2개를 가방 줄에다 끼워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끼워줘야 되냐면, 지금 가방 줄이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넓은 쪽 있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접힌 쪽, 이쪽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쭉 안으로 하나 넣어주고, 또 하나 더 있죠? 얘는 반대로 넣어줍니다. 여기 좁은 쪽, 여기 말린 쪽이 그 다음 좁은 쪽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고 이제 가방줄을 가방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꼬리실이 많이 남아서 여기 달려 있으신 분들은 이 실을 이용하시면 되고, 처리를 해주신 분들은 새롭게 실을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냥 돗바늘에다가 2줄을 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꼬리실이 남아 있어서 얘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두 줄을 돗바늘에다가 껴주시고 여기 모퉁이 있는 부분 여기를 딱 맞댔을 때 얘가 앞으로 나오는 게 한 7cm 정도만 나오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된 여기 맞닿은 부분, 이 부분을 꼬매줄 거예요. 지금 꼬리실이 달려있는 분들은 얘가 이쪽까지 와야 되죠. 그냥 얘를 통과해서 일로 보내줍니다. 관통을 시켜서 7cm가 되는 지점까지 이 실을 보내줘요. 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이제 꼬매줄 거라서 이 가방줄이 휘면 안 됩니다. 잘 핀 다음에 얘가 꼬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얘 7cm 앞으로 나가게. 지금 꼬매는 부분과 얘가 7cm예요. 이 간격이 7cm.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을 보고 꼬매는 게 나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느질을 해도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통해서 꼬매주시면 되고, 이쪽 부분이 지금 안에 끼워준 그 약간 포춘 쿠키 같이 생긴 걔가 다 가려주는 거라 그냥 편안하게 막 숨기면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관통해서 단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매주시고 이제 이 꼬리실은 이제 숨겨주시면 되겠죠. 이런데 안쪽으로 해서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껴져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꼈던 애를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맞게 방향을 넣으셨으면 지금 여기 넓은 쪽이 일로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될 거예요. 얘를 쭉 밀어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요렇게 됐어요. 양쪽을 보시면 딱 요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접힌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게 얘가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가방하고 조금 몇 번 찝어서 꼬매줄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거 지퍼 달고 나서 얘를 요렇게 돼서 꼬매줄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지퍼 달고 나서 얘를 이렇게 꼬매줄 겁니다. 얘를 이렇게 맞닿게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꼬르실 있는 거 이거 좀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지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퍼 달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퍼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되게 간단하게 달 겁니다. 그리고 지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바늘하고 일반 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은하수 실 한 줄을 돗바늘에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근데 이 실로 그냥 돗바늘로 꼬맬 거예요. 이렇게 지퍼에도 보시면 길이 있습니다. 지금 얘가 조금 검정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금속 여기 지퍼가 있고 이렇게 줄이 하나 둘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꼬매는 자리를 이제 미리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자, 우리는 하나 둘 이 두 줄 중에 바깥 부분 있는 이 줄에다가 꼬매줄 겁니다. 얘가 이렇게 화면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이 줄이 보여요. 얘가 바깥 줄, 얘가 안쪽 줄. 조금 밝은 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지퍼에 그런 표시가 다 있습니다. 요거는 컬러 지퍼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줄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얘는 세 줄까지 있네요. 하나, 둘, 셋. 자, 이쪽엔 안 해주게 하나, 둘. 여기 바깥 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을 따라서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두 줄 보이죠? 얘가 좀 잘 보이네요. 한 줄, 두 줄. 이 바깥 줄 여기를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 얘가 돗바늘이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자, 컬러는 조금 두꺼워서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금속 컬러 말고 금속으로 된 거는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줄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면 쑥쑥 잘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게 어렵다, 이게 조금 잘 안 들어가서 뻑뻑해서 힘들겠다고 하시는 분만 일반 실하고 일반 바늘을 이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지금 컬러 지퍼 같은 경우는 조금 두꺼워서 뻑뻑하거든요. 그럴 때는 실 선택을 이 지퍼색하고 맞춰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녹색을 할 거면 녹색 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티가 가장 덜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있죠. 여기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끝나는 부분을 이 사이로 놓고, 이 지퍼 길이랑 얘를 좀 많이 맞춘 거기 때문에 이 양 끝점을 딱 잡으면 얘가 딱 맞거든요.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집게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지금 안에 지퍼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를 지금 이렇게 같이 찝어 놨습니다. 안 움직이게만 이렇게 찝어 놓고 바로 꼬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터만 좀 잘 잡아 주시고, 자, 여기 안쪽도 좀 꼬매줘야 탄탄해져요. 근데 처음부터 이 안쪽부터 꼬매기 시작하면은 어려우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우리 V코가 이렇게 하나씩 있을 겁니다. 바늘로 찌르면 쑥쑥 잘 들어가요. 그냥 이 V코 따라서 그냥 쭉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 줄 따라서, 지금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 줄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 줄이 너무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이 줄 따라서 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서 뭘로 좀 컬러 나는 걸로 이렇게 좀 선을 그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넣었어요. 이렇게 됐고, 이 줄 따라서 그 다음 왕복 홈질을 해줄 거라서 처음에 조금 듬성듬성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한 코하고 이 줄 라인 있는 거를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하고 또 이 줄 따라서 밖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얘랑 딱 만든 위치에 있는 V코를 찾아서 그냥 넣어줍니다. 막 엄청 촘촘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이 지금 줄 따라서 저는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바느질을 해도 얘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퍼 달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라인 따라서, 지퍼에 있는 바깥에 있는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올 때 이쪽에다 해주면 안 되겠죠. 최대한 얘가 이렇게 딱 대칭될 수 있게 바늘을 넣어주셔야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일반 실로 하시는 분들도 이게 실이 그냥 일반 실을 써도 이 보글보글한 애들 사이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바느질을 해주셔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냥 꼬매시면 됩니다. 그냥 차분하게. 지금 벌써 이만큼 달았어요. 이만큼 달았는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좀 잘 달리죠. 생각보다 되게 잘 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쭉 해서 일단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자, 바느질 그냥 차분하게 쭉 이거 라인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하고 보겠습니다. 자, 저는 쭉 달아서 한 요만큼 정도 남겨놓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뒤집혀서 보이기 때문에 이쪽 달 때는 좀 편하게 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저는 달아서 오고 있고, 뒷면에서 보면 지금 요렇게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홈질을 최종적으로 해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감춰줄 겁니다. 자, 그 다음도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여기 라인도 보이고 여기랑 얘랑 딱 맞물려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느질이기 때문에 되게 엄청난 요령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울지 않고 꼼꼼하게 달아줍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세요. 너무 많이 울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달렸어요. 자, 여기 가장자리 있는 부분이 좀 안 보여서 힘든데 그럴 때는 지퍼 먼저 이렇게 안쪽에서 찝어주고 얘를 딱 붙여서 맞는 지점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좀 달아 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서 실 그냥 냅두고 안쪽으로 보내놓고 이제 반대쪽 꼬매주겠습니다. 자, 반대쪽 꼬맬 때는 지금 이 지퍼 있죠? 이 지퍼를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다시 이쪽에 와서 자, 여기 우리 맨 처음에 바느질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좀 열어놓고 다시 잘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꼬매주시면 돼요. 자, 한 가닥 마찬가지로 돗바늘에다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꼬매줍니다. 이게 가장자리 할 때가 조금 힘들어요. 안 보여서. 올해 좀 가방에 지퍼를 많이 달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퍼만큼 또 이렇게 안정감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 땐 조금 고생스러운데 달아놓으면 물건 흘러내릴 염려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것도 안쪽 이렇게 보시면서 이 라인 따라서 진짜 되게 잘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세탁소 가면 달아줍니다. 한 몇천 원 받고 아마 이거 달아주실 거예요. 어쩌면 그게 속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따라서 여기 코가 이렇게 쭈루룩 있죠. 이 V코에다가 넣은다 생각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금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끝까지 좀 잘
이거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엄청 쉽게 다는 요령이 없어요. 보통 이제 지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파우치 종류나 하지 이렇게 큰 가방에서는 또 그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집중해서 꼼꼼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지퍼 다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꼬매주겠습니다. 자, 저는 쭉 꼬매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잘 달아졌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 정도면 깔끔하게 달아진 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괜찮죠?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다루실 때 얘를 너무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보고 하시면 울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모양 이대로 얘를 그냥 요렇게 최대한 얘가 지퍼가 있어야 되는 상태 그대로 놓고 꼬매시는 게 울지 않습니다. 얘를 많이 뒤집어서 꼬매시면 이게 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얘가 이제 보면 끝까지 안 오고 이제 여기 우리가 빼뜨기를 해준 데까지만 얘가 잠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지퍼가 이미 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그냥 무시하시고 자, 이쪽을 꼬매버리면 돼요. 이쪽을 꼬매버리면 이쪽은 안쪽에 어차피 들어가는 거라서 상관없고 이쪽도 이 안쪽을 이렇게 꼬매지 마시고 이 세로로 그냥 이렇게 꼬매버리면 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 여기까지 다 꼬매졌으면 얘를 닫아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감각대로 꼬매주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안 보이니까 지퍼 안에 있는 거 잡아서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이쪽을 쪼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지퍼 다는 게 진짜 영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탁소로 가시는 게 현명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쪼아만 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지 않고 여기다 딱 걸려서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됐고 이쪽도 이제 이렇게 쪼아주시면 돼요. 실 연결해서 꼬리실 있는 걸로 해주셔도 되고 세로 연결해서 쪼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이 상태도 사실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게 듬성듬성 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는 어떻게 해줬냐면 이제 한번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느질 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데 넣어서 이거를 다 한번 다 감춰줬습니다. 안 보이게 아까 했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가고 일로 와서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자로 이렇게 길이 딱 되니까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 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가려지게 이렇게 쭉 양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이 내구성에는 이 정도면 지장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퍼 부분, 자, 다 마무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퍼를 모두 다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이제 왕복 홈즈를 해서 이걸 일자로 만들어주면 확실히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는 조금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달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이 옆에 이쪽을 꼬매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여기 지퍼 이 부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줬던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포춘 쿠키 같은 거 우리 꽂아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장식입니다. 보통 이런 힙색 같은 거에는 요런 애들이 다 있더라고요. 비율상 이런 게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랑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얘랑 얘를 그냥 이렇게 꼬매만 주면 됩니다. 실을 별도로 잘라서, 지금 꼬리실이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잘라서 해주셔도 되고, 지금 꼬리실이 이쪽에 많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꼬리실을 이용을 해서 그냥 꼬매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얘는 꼬매는 거에는 엄청 좋은 이런 소재예요. 실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막 꼬매줘도 예쁘게 잘 달립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이렇게 그냥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쉽죠? 여기 옆에도 보면 얘도 이렇게 너덜너덜하지 않게 옆에도 좀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쪽이 약간 이렇게 셔링같이 잡힐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그렇게 잡히는 대로 그냥 모양대로 꼬매주시면 돼요. 자, 그런 데에서 얘가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를 단단하게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반쪽을 꼬매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남아있는 꼬리실이나 별도의 실을 연결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꼬매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일단은 제가 한번 꼬매고 오겠습니다. 자, 양쪽을 모두 다 이렇게 꼬매줬습니다. 자, 꼬매는 거 어렵지 않고 겉으로 티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이 남았는데요. 디테일을 3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이나 브라운, 자, 이런 약간 노멀한 컬러, 옷 받쳐 입기 좋은 애들은 자, 이 토끼는 그 재벌집 막내 토끼 제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실은 얘는 3줄을 접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실을 3겹으로 겹쳐서 바늘은 똑같이 6mm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 3겹, 바늘 6mm 사용을 해서 위에 아이마크 달려있는 영상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오링, 그냥 이렇게 된 오링을 귀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귀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속 핸드메이드 요 라벨이 있어요.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그냥 여기다가 꽂아주고, 자,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그냥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접으시든지 밖으로 펼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정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 부잣집 막내 토끼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디링 달아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걸면 되는데, 자, 이런 약간 지금 비비드한 쨍한 컬러들은 자, 요렇게 하는 디테일보다는 요런 라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라벨, 요거 첫 라벨인데, 자, 요것도 있고,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요거는 이렇게 리본 타입으로 라벨이 갑니다. 이게 라벨이 이렇게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대봤어요. 근데 얘가 제일 얘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여기 잘라진 부분을 또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달아준 거예요.
달아줄 때는 일반 실, 일반 바늘 이용해서 달아줬고, 제일 자연스러운 실 컬러는 이 라벨하고 가까운 이런 실을 이용을 해서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달 때는 어떻게 다르시냐면, 저는 미리 달아놨는데 바느질이라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 접힌 부분을 이렇게 대고 여기를 이렇게 꼬매주는 거예요. 꼬매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양쪽 귀퉁이를 그냥 살짝 찝어만 주면 됩니다. 바느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 바느질 한 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막 관통을 시켜도 안에서도 지금 바느질 한 게 전혀 표가 나지 않죠. 이 보글보글한 실 안으로 이 실이 다 감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꼬매주고 얘 내려서 이 양쪽 귀퉁이만 살짝 찝어주시면 탄탄하게 고정력 있게 얘가 달리게 됩니다. 더 탄탄하게 다루시려면 이 여기 사이 틈 있죠?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조금 꼬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다 만들고 나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부잣집 막내 토끼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달아만 줘도 예쁩니다. 그냥 그냥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꼬매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단 토끼를 그냥 여기 가운데다 놓고 그냥 한 줄로 우리 여기 지퍼 달듯이 그냥 꼬매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각, 음각 이런 느낌, 약간 레고 느낌도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영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실이 보이진 않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 이 손의 감각이 시력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는 어려운 건 아니라서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딱 매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특히 이런 성인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옷 받쳐 입기 좋은 이런 컬러들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캐주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요런 거, 블루도 되게 이쁜데, 제가 손이 2개만 더 있으면 다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자, 요런 거 있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라벨 달아도 너무 이쁩니다. 자, 너무 이쁘죠? 이거 다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들이에요. 이걸 진짜 다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제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요렇게 활용해서, 자, 요런 거는 봄 늦게까지도 들고 다녀도 되는 요런 컬러들 활용하셔서 예쁘게 만들어서 잘 메고 다니시면 제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